박은정 의원이 주말 사이 중요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총리실에선 정부안을 폐기한다고 어물쩍 넘어갔는데 여기에 들어간 혈세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한 건지 공개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여기에 들어간 세금이 2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왜 중요한 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그 정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그 정부의 효과가 치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대로 검찰개혁이 된다면 다음은 저는 당연히 언론개혁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사법개혁일 수도 있고, 어제 구영식 기자랑 삼겹살 먹으면서 대형 로펌 문제, 김행장의 문제도 얘기하기도 했는데, 우선순위를 두자는 건 아니고, 저는 사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무슨 사법고시를 패스한 것도 아니고,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법학 관련 논문 석박사를 한 것도 아니고, 기자로 그냥 한 22년 살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 너무 한심하고 답답해서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일 뿐이고요. 제 본업은 사실 기자고, 제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언론개혁입니다. 이제부터는 검찰개혁이 완수되는 거를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검찰개혁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언론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보려고 합니다. 현재 언론개혁과 관련한 책을 40% 정도 썼는데요. 그 40% 쓴 게 정확하게 1년 전에 40% 쓰고, 지난 1년 동안 한 글자도 못 썼는데, 이것도 한번 좀 빨리 써서 여러분들한테 언론개혁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청사진도 한번 좀 책으로 제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지런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2시간 전인가 한 3시간 전쯤에 정청래 전 대표죠.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니까 정청래 의원이 자신의 페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페북 글 한번 좀 올려주실래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정부안 제출 안 해? 1년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은 아닌지 참 그렇다.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무엇인지도 참 궁금하다.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 굉장히 좀 메시지의 수위가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셉니다.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으면 환영할 만도 한데, 톤은 좀 약간 비판적이고, 아직까지 잘 확실히는 못 믿겠다. 그럼 그동안 뭘 한 거냐? 이런 메시지를 담았는데, 일단 김민석 총리랑 정청래 전 대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견제하는 측면에서 이런 메시지를 쓴 거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건 관심 없고, 이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정부가 책임지고 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원래 입법권은 국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뺏어서 가져가서 총리실에 TF팀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쿵착쿵착 오랜 시간 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한다 라고 발표했는데 정부안은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안은 따로 내지 않겠다. 그냥 보안수사권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게 브리핑한 거는 환영할 만하지만, 정부안은 없고 그냥 나 보안수사권 폐지 이렇게 본다면 약간 좀 허망하죠?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야? 정부안 만든 거 없어? 왜 내놓지도 않아? 깔끔하게 보안수사권이 폐지된 정부안을 내놓으면 국회에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훨씬 쉽겠죠. 정부안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 끌기용 꼼수가 아니길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의혹이 나오는 지점이 바로 이거죠. 보안수사권 폐지한다며 정부안은 없어. 이제 국회가 알아서 해. 난 몰라. 우린 손 털고 우린 책임 면피. 이런 느낌도 사실 비판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우려되는 부분은 국회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리더십이 없습니다. 정청래 당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그러면 이거를 리더십을 갖고 보안수 사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자라고 누가 총대 메고 끌고 갈 겁니까? 이 리더십이 부자기 때문에 과연 속도가 날까? 전당대회 전에 7월 안에 보안수사건이 폐지된 형사소송법이 통과가 될까? 일단 요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또 안 좋은 게 지금 원 구성을 새로 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법사위 위원들 말고 원이 새로 구성되면, 법사위가 새로 구성되면 새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논의하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다 어느 상임위를 옮겨가기 위해서 지금 의원들이 열심히 뭐 가고 싶은 상임위 지원도 하고 전 거기 가기 싫어요, 지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법사위보로 빨리 통과시켜라 라고 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법사위가 새로 구성된다라고 하면 그 법사위는 법사위원장부터 해서 또 누가 와서 할 건지 이런 우려가 좀 있죠. 문경희님, 김용민, 박은정 둘이 하라고 하면 돼. 그게 우리 생각엔 그런데, 법사위원장부터 법사위원들이 들어가는 게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서 고공플레이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일단 한병도 원내대표가 키를 쥐고 있긴 하지만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걸 또 자기 맘대로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런저런 권력관계도 있고 청와대와의 어떤 협의나 소통 관계도 중요하고요. 예.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됐건 총리가 발표를 했고, 대통령도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당대표의 주요 후보들이 다 보안수사권 폐지를 공언한 만큼 하루빨리 보안수사권이 폐지된 형사소송법이 통과돼서 올해 10월에 과연 공소청이랑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 사실 좀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형사소송법도 형사소송법이고요, 공소청, 중수청이 준비된 게 없습니다. 하다못해 지금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 갈래? 이것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500명이 갈지, 1000명이 갈지, 300명이 갈지, 뭐가 있어야지 그거에 맞춰서 청사도 꾸미고, 뭐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그거조차, 아주 기본적인 거조차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지금 굉장히 촉박한데,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10월에 안 될 거다, 내년 4월로 미뤄질 거다라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나오죠. 두 눈 부릅뜨고, 저는 기자기 때문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설마 시간 끌기용 꼼수라고 한다면 저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약속 지켜야죠. 개인적 소회도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뮤지님, 법사위원장은 전현희 유력이라는데,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마디 첨언을 하자면, 민주당 의원들이 대체로 다 친명 의원들이죠. 대통령은 국회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보안수사권 조금 남겨놨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국회가 알아서 해라. 국회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를 보안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보안수사권을 존치해야지, 남겨둬야지 라고 다수의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이면 안 될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런 일이 없도록 기자로서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면 크게 역풍 받을 겁니다, 민주당은. (3월 9일이었죠)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가서 공소취소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이후에 정말 많은 비난, 욕설을 받았습니다. 공소취소 거래서를 제가 제기했다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제 발언의 취지는 정확하게 이거였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여러 명의 고위 검사들에게, 다수의 고위 검사들에게
공소 취소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 공소 취소를 좀 해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검사들은 우리랑 딜하자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까지가 팩트다. 그 다음에 해석을 달았습니다. 해석은 요거는 이제 누군가의 해석이 담긴 내용일 수 있으니까 걸러 들으셔라 하면서 얘기했던 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엮으려고 한다. 이 공소취소를 하라는 메시지도 이것도 직권남용 대상이라고 보고 그런 어떤 계략 모략을 하고 있다.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그 발언을 했을 때 저의 의도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좀 순진했는데 처음에 그 뭐 제보라고 해야 될까요? 취재가 됐을 때 아니 그럼 정부 고위 관계자가 잘못된 공소 취소하라고 검사들한테 얘기도 못해? 이게 사실 진짜 제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뭉갰습니다. 한 달 이상을 뭉갰습니다. 그 정보는 계속 받았지만 그러다가 계속 이거 문제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법률 전문가들한테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거 공소 취소 발언이 공소 취소를 좀 잘못된 공소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좀 알아서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직권남용이 성립하느냐 법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다 직권남용이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성립한다 라고 제 취재에 따르면 그렇게 복수의 변호사들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사실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그 발언을 했던 이유는 정부 측에서 검찰 쪽에 공소 취소를 좀 해주는 게 어떠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검찰들은 이걸 갖고 되치기를 하려고 정부 관계자와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권남용으로 이걸 엮으려고 모략을 꾸미고 있고 증거 수집도 한다라는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도 니들 딴 생각하지 마. 니들 꾸미고 있는 짓 딱 걸렸어. 나한테. 그러니까 니들도 그런 짓 하지 마. 요런 취지에서 이제 그렇게 발언을 했던 건데 아무튼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요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저는 그때 그 정도로 그 발언이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뜻밖의 사이드 이펙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 조직법 관련해서 갈등이 많았는데 정부 조직법이 이게 검찰 개혁 법안이 맞느냐, 개악 아니냐. 저는 단언코 지금도 애초에 정부가 내놓은 정부안은 개악이다.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죠. 근데 제 발언 이후 한 3, 4일 있다가 깔끔하게 검찰 개혁이 됐습니다. 단순히 시간차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제가 불러일으켰던 그 큰 파장이 최소한 정부 조직법과 관련해서는 검찰 개혁 방향으로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결단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취재 결과 알고 있습니다. 그 발언 때문에 지금도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때가 되면 제가 취재했던 내용 그렇게 자신 있게 팩트라고 했었던 어떤 뭐 취재 관련 소스 이런 것들은 적절한 때가 되면 공개할 생각입니다. 저는 성현길이가 오늘 내 본심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해요. 코어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지지층이다. 여러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파괴하는 지지층입니까?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문조털레유라는 분열적 언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따끔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해주고 그들에게 단호함을 보여줘야 된다가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의 바람 아닙니까? 이 바람이 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분열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 제가 하나하나 오늘 자료들을 다 찾아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많이 쓰는 말이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합니다. 노무현 때를 생각해라.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뉴 이재명 세력들이 노무현 때를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결국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에
입진보라고 하는 소위 입진보들이 지지를 철회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잃고 외롭게 개혁을 실패하고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다. 노무현 사례를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순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입에 담으면서 사실상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니들이 노무현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인용을 하는데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정말로 뉴 이재명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먼저 얘기를 하면서 그 비극적인 상황을 떠올리려고 하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고 지금의 상황을 풀어가려고 그러면 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여러분들 누구에 의해서 정치적 타살을 당했죠?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담는 자들은 검찰개혁이 선행돼야 되고 언론개혁이 선행돼야 된다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인용을 해야 돼요. 무조건 노무현 대통령을 그 당시에 지지층들이 외면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해서 현재 민주당 코어 지지층들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니들이 또 노무현을 만들 거냐, 이재명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잘못됐어요. 진짜 노무현 대통령 같은 비극적인 어떤 민주당 대통령의 운명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왜 정치적 타살을 당했는지 그것부터 원인을 파악을 해야죠. 누가 봐도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과 언론이 싸잡아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이끌게 한 게 명백하잖아요. 그러면 노무현같이 만들지 말자, 이 말 뒤에는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하고 언론개혁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송영길과 이 B동형 이자들은 송영길과 B동형 이자들은 자기네들은 이제 민주당의 주류다 이렇게 생각하죠. 정치적 주류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뉴 이재명 세력들도 너희들이 품어 이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뉴 이재명이고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왜 난리야? 너희들은 그냥 따라와. 우리는 밖에서 외연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이 코어 지지층은 대통령 지킨다는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B동형도 지금 뭐 지지율이 빠지는 게 코어 지지층이 빠진 게 아니다라는 이게 본인들 스스로 말에 이게 그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뉴 이재명 세력들과 송가하여 거기에 찐명파리 국회의원 플러스 경기동부연합 거기에 뭐 국힘당에서 건너온 뉴박 세력들이 지금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지지층들이 팔짱 끼고 딱 보다가 야 문조털레유? 문재인이 뭘 그렇게 잘못했지? 조국이 뭘 그렇게 잘못했지? 너희들이 김어준을 알기나 알아? 그리고 유시민까지 건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에 들어가는 현상을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거고, 지금 어제 유시민 작가는 증축과 재건축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지지층 교체 시도 방법이 틀렸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먼저 여러분들 지지층 여러분들 외연 확장을 여러분들이 반대합니까? 여러분들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국힘당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배척하고 새로운 지지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텃세를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민주당의 외연 확장은요. 단단한 지지층 결집 속에 중도 외연 확장이 일어났을 때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어제 유시민 작가의 증축과 재건축에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토목공사도 안 끝났는데 인테리어 하자는 꼴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기초가 탄탄하게 토목공사를 해서 지지층이 결집을 잘 한 다음에 이거를 몇 층으로 증축을 할지 아니면 새로 때려부시고 지을지 이 계획을 잘 짜야 되는데
토목공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인테리어부터 외부에서 손님 초대해갖고 잔치 벌리는 거예요. 그쵸? 지금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데 외부에서 손님들 불러다가 지금 벌써부터 잔치 벌이려고 하니까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아니 이렇게 나가다가는 건물 무너진다. 토목공사부터 탄탄하게 지지층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고 지금 탄탄하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외부 인사들 불러갖고 건물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어?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좀 제가 다 해드릴게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뭘까요? 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딴 데 갖고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 즉 주류 전통적 지지층은요, 단순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라는 이 지지층의 어떤 그 사람들의 전통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코어층, 리콜 개혁파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단순히 오랫동안 민주당의 당원을 가입하거나 무조건 김대중부터 나는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다가 아니에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은 개혁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에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송영길이나 뉴 이재명 세력들이 착각을 제 방송 들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민주당의 무조건 오래된 정치 집단, 친노, 친문, 친명 이쪽에 오래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코어다? 천만의 말씀. 이 사람들의 하나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 개혁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게 가장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요,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무조건 주류의 어떤 정치를 응원한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면 지난 2024년 대선은 이낙연이 이겼어야죠. 여러분들 민주당이 지금 전통적 지지층이다라고 하면서 오래된 사람들 같이 언론에서는 그래요. 구민주 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오늘 당장 민주당의 당원이 되더라도 개혁을 찬성하고 개혁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와 지지층들의 성향이에요. 제 말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오래됐다고 그게 코어가 아니에요. 보시면 2024년 대선은 어땠죠? 만약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라는 전통적 지지층들이 있었으면 왜 이낙연이 날아갔겠냐고요. 왜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이재명을 선택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뭐죠? 이낙연이는 당대표가 되자마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내팽개치고 박근혜 사면이라는 반개혁적인 행동을 하다가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이 이낙연을 버리고 그에 비해서 더 개혁적인 이재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쵸? 비주류였고 변방의 장수였던 이재명을 2022년에도 대통령으로 후보로 만든 건 뭐죠? 이재명이 더 개혁적이기 때문이었어요. 늘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주류냐 비주류냐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더 개혁적인 사람이냐, 이게 뭐가 있죠? 민주당에 한이 있는 거예요. 그 개혁의 첫 번째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검찰 개혁이에요. 왜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60% 이상의 지지율이 나갈 때도 정부안 검찰 개혁안을 보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 당황을 하고 지금 이게 뭐지라고 했냐? 민주당 코어 지지층이라는 사람은 니꼴 개혁파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어디 가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민주당 코어 지지층 니꼴 오래된 구정치 세력이 아닙니다.